건물 소유자인 첫째는 법정 지상권에 대한 안내를 잘못 받고 법정 지상권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자기 건물의 반을 날려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놀공TV와 함께 법정 지상권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공경매 멘토 김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주제와 관련된 강남의 건물 사진 한 장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니 놀랍고 신기하시죠? 강남 한복판에 있었던 건물입니다. 서초동 1573-13, 1573-14번지 위에 있었던 예전 건물의 모습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반쪽이 냉정하게 잘려 나가버린 사진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제대로 알면 높은 수익을 보장받기도 하지만 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사진처럼 강남의 100억짜리 건물의 반을 날려버릴 정도로 냉정한 법정 지상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다 보신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으로 돈을 날릴 것이 아니라 놀공과 함께 법정 지상권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정 지상권에 대해 간단히 쉽게 알아보고 난 이후에 실제 공매 물건으로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법정 지상권 물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에서 언급한 서초동 건물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정 지상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법정 지상권 이야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정 지상권 관련 물건을 보시고 그동안에는 그냥 패스하셨다면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놀공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리셔야만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만 시청하시면 이제 법정 지상권을 통해서 여러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여러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지상권이라는 말부터 제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서 내가 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지표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충족되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는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법에서 정한 지상권이다 라고 해서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나라 법에서 어느 경우에 한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편하게 그냥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여러분 전부 다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입니다.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애시당초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에게 속한 상태에서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져야 됩니다. 다만 토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나중에 신축되어졌다면 이 경우는 건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때 경매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임의 경매를 말합니다. 경매를 진행한 결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다가 경매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갈라서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경매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각각 속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자기 뜻과 상관없이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는 최소 30년간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에서 건물을 당당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사용하는 지료는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건물의 소유자도 갑. 토지에만 건저당이 설정됐습니다. 토지에 설정된 건저당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을, 건물 소유자 갑이 됐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을은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건물 소유자 갑에게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당연히 경매 물건도 종종 봐야 합니다. 경매 물건에서 특히 임의 경매 물건에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시려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토지대장과 건물대장을 펼쳐놓고 소유자가 같은 사람에게 속했는지 반드시 짚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법정 지상권은 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법정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역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 공매, 강제 경매, 매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서로 갈라서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은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을 포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건물 소유자 역시 갑입니다. 근데 건물만 공매로 을에게 넘어갔습니다. 건물만 소유권이 공매를 통해서 갑에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소유자 을에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바로 공매와 직접 관계가 있는 법정 지상권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우리 공매 물건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공매 물건 중에 법정 지상권 물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 보여드린 서초동 5층 건물 역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매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관련 공매 물건은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556-1번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어떻게 푸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토지의 소유권자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 등기부에서 지금 현재 토지 소유권자를 확인합니다. 토지 소유권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축물의 소유권자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를 활용하지 않고 대장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부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 건축물의 소유자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2021-043-51-003 바로 이 물건은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애시당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애시당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매를 통해서 이 토지를 낙찰받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공매 물건 중에 법정 지상권이 걸려있는 물건 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물건처럼 단 10분이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매 물건 중에 법정 지상권이 언급되는 물건 절대로 그냥 패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찾고 바라시던 경제적 자유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서 보여드렸던 반이 날아가 버린
서초동 5층 건물에 대한 이야기와 법정 지상권의 양면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초동 5층 건물은 삼형제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건물을 소유했고 둘째와 셋째는 토지를 각각 2분의 1씩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둘째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둘째 지분이 공매로 나왔던 물건입니다. 여러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 기억나시죠?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이해가 다소 부족하시면 영상 다시 보시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하시면 다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속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서초동 5층짜리 건물은 토지는 둘째와 셋째 소유였고 건물은 첫째 소유였습니다. 애시당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인 첫째는 법정 지상권에 대한 안내를 잘못 받고 법정 지상권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자기 건물의 반을 날려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법정 지상권은 제대로 알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건물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놀공TV와 함께 법정 지상권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둘째 토지 지분을 낙찰받은 공동 투자자들은 80억의 시세 차익을 누렸습니다. 우리 놀공TV도 바로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창출하고 나누기 위해서 확실한 공동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놀공이 힘을 합치면 마음을 합치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경매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